오늘 이 시간에는 최종 확정된 2024년 올해 기초연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오직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해야 할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의나 의결은 아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감액 기준 변경이나 또 100% 전체 지급 등 획기적인 변경안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발표는 예산 결정으로 해서 예정치를 미리 발표하고 최종 물가 상승률이 확정되는 1월 초가 되어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예산 금액은 3.3% 인상 계획이 아니었죠. 그런데 최종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024년 올해 확정 기초연금 금액은 3.6%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하면 아직 공단에서 금액 따위 발표는 없어서 원 단위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단독가구 33만 4,810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53만 5,700원이 됩니다. 이는 최종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반영되면서 3.6%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소액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들이죠. 이들도 수급액이 동일하게 3.6% 인상됩니다. 2024년에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959년생으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 연동 자동 지급이 아닌 반드시 수급자가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65세 이상 대상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하위 70% 대상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 대상과 감액 적용으로 해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금액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 기준 선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예전에 고급 자동차 기준이 작년까지는 10년 이하의 자동차이면서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고급 자동차로 반영되는 기준이었는데 이를 완화해서 배기량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었거나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고급 자동차만 있으면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은 구입가가 아니고 신청 시점의 매매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 금액들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올해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의 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으로 작년 202만 원이었죠. 이보다 11만 원 정도 상향되었고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도 작년 323만 2천 원에서 17만 6천 원이 오른 340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은 부부 두 사람 중에서 기초연금을 한 명만 받아도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는 부부가구 기준, 그러니까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서 적용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액을 보면 감액은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죠. 먼저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올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이 33만 4,810원이니까 부부가 함께 받으면 66만 원이 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부부감액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53만 5,7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받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이 33만 4,810원이니까 국민연금을 월 50만 2,210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연계감액이 이루어져서 최대 기초연금의 절반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역전방지 감액인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높아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가 있죠. 이분들보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월 소득이 높게 되는 역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감액하는 제도로 전체에 지급이 되지 않는 한 없애지 못하는 감액이라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후한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기본공제가 작년 108만 원에서 2024년 110만 원으로 2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서 상대적으로 공제가 많아서 소득만으로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기초연금 때문에 일을 기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려면 부부가구 기준 매월 받는 월급이 497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일자리 소득이나 자활 근로소득, 또 상시 근로가 아닌 일용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소득으로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에서는 편법적인 수급을 막기 위해서 서류상 재산을 증여했어도 기초연금 재산평가에서 수급자 재산으로 인정하고 매달 자연적 소비분만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증여재산의 자연소비분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소비분이 단독가구 월 231만 7천 원, 부부가구는 월 28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신청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65세가 지났음에도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받고 있지 않거나 또 1959년 출생하신 분들이 올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에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생일에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지급은 하되 지연 신청으로 인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주소지에 관계없습니다.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에는 우임장 등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신청기관과 통화해서 2번 거름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 기준액이나 재산평가 또 감액 기준이나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려면 예전에 올려드린 위의 영상을 클릭하셔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이 5.4% 높아졌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셔도 대상이 되면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동안 거주하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작년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에는 실제 실거래가 18억에서 20억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오는 25일 1월분 지급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 믿고 살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제대로 입금되는지 통장을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40만원 지급이 2028년에나 된다고 결정돼서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건 당연하고 인상분도 많지 않아 서운하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또 행정실수로 손실이 발생하여 적게 받는다면 서운함을 넘어 억울한 마음마저 들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첫 달만이라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